자, Next.js로 만든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우리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GitHub 쪽이랑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다음 목표인데,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PC 쪽에 Next.js로 프로젝트는 생성을 이미 해둔 상태고, GitHub 쪽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GitHub에 레파지토리가 있어야 되죠. GitHub 쪽에 레파지토리 있어야 되니까 GitHub에 들어가서 레파지토리로 한번 가봅니다. 지난번 이제 로그인한 게 있으니까 로그인 정보가 뜨는데, 예를 들어 새로 만들고 싶으면 create a new repository라고 해서 동러브 2021 이라고 하고, 자, 클라우드 서비스 doglove.tk 이라고 했으니까 요 설명을 넣어서 하나 그냥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레파지토리는 GitHub에 들어가 있는 거죠. GitHub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 GitHub에 들어가 있는 거를 내 PC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 쪽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동러브 쪽에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명령창에서 실행한 적도 있긴 한데, 굳이 명령창에서 이제 실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현재 웹서버 돌고 있는 거를 빠져나가고 싶으면 Ctrl C 누르면 이제 빠져나갑니다. 자, 웹서버 돌리는 건 이제 정지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 터미널 눌러서 요 터미널 쪽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cmd라는 거 보니까 cmd를 한번 봤는데, 요 cmd는 이제 명령창의 파일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터미널하고 여기 있는 터미널이 cmd인 경우는 명령창 실행한 이 cmd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우리가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는데 명령창을 따로 띄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터미널 띄워서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터미널 띄워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GitHub 쪽이랑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독러브라는 이 폴더에 git을 위한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git init해서 폴더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자,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GitHub 쪽에 만든 레파지토리를 현재 이 독러브 폴더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GitHub 쪽에 가게 되면 remote add origin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 코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자, remote add origin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됐으니까 add all 해서 현재 독러 폴더에 있는 거를 이제 git에 다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자, commit 해서 동러브.tk 커밋을 한번 해줍니다. 그럼 현재 이 소스 코드에 대한 기록 사항을 내가 등록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커밋은 이제 적는다, 헌신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니까 현재 내가 만든 이 코드가 어떤 상태인지 꼬리표, 포스트잇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다 하고 나면 git push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마스터에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GitHub 쪽에 현재 만든 이 코드가 올라갔겠죠. 자, 올라가서 동로브.tk의 초기화를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 있는 GitHub에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올린 상태고 GitHub에 올린 게 다시 넬러파이 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 넬러파이 쪽에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넬러파이에 대한 정보는 요 밑으로 가면 있습니다. 넬러파이.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넬러파이.com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로그인 하는데 여기 일단 여러분은 로그인은 할 수 없고 사인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사인업 들어가서 선택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 GitHub 쪽에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요 GitHub에 로그인 정보가 있거든요. 요 GitHub 로그인 정보로 여러분이 사인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GitHub을 눌러서 사인업을 해주면 이제 최초 등록을 한 게 될 거고 최초 등록이 성공했으면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로그인도 GitHub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요 그림만 봤을 때는 이 GitHub하고 넬러파이가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했는데 넬러파이는 로그인할 때 아예 이 GitHub의 계정 정보를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넬러파이 쪽은 GitHub 쪽에 있는 정보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잘 됐으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우리가 한번 해 보는데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GitHub 쪽에 이 웹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Next.js의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자체는 웹 서버 기능은 못합니다. 생성을 해줘야 돼요.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생성을 플랫폼 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데가 넬러파이 쪽이라는 겁니다. 넬러파이 쪽에서 이제 GitHub에 있는 Next.js 소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컴파일 하는 거죠. 컴파일 해가지고 Node.js가 알아먹을 수 있는 구조를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ew Site from Git을 이제 눌러서 GitHub 쪽에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Deployment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하면 현재 넬러파이 쪽에 디플로이먼트를 할 건데 그 소스 코드는 GitHub에 있죠. GitHub에 있으니까 GitHub 쪽을 눌러서 이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동러버 2021을 내가 생성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는 우리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 딱 하나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pm run build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 권고사항에 generate를 하라고 하니까 얘를 generate로 바꿔주겠습니다. npm run generation 하는 거는 여기 있는 run은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건데 자 얘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들어가서 패키지 JSON에 가보면 generate은 next generate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거고 build는 next build니까 약간 명령은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 generate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generate를 이용해서 이제 웹 서버가 될 수 있는 Node.js 코드를 다 생성을 해냅니다.
그 생성을 해내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넬러파이 쪽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등록을 해 놓으면 알아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 이름은 이제 배포판으로 가는 거니까 distribution, dist로 보통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deploy site 하면 이제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가 넘어오게 됩니다.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가 넘어와서 이제 차곡차곡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냥 뭔가 버튼을 꾹꾹꾹꾹 눌러서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누른 거는 버튼밖에 없잖아요. 버튼밖에 없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deploying your site라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 넬러파이 쪽에서 npm generate, npm run generate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웹 서버를 지금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r site is deployed라고 나오면 deployed는 이제 배치니까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가 넬러파이 쪽에 다 간 겁니다. 다 가서 자 위에 보면 이제 주소가 이제 떴습니다. 주소가 떠서 지금 독러브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독러브 쪽에 이제 올라가서 이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내가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이 이렇게 막 무작위잖아요, 사실. 무작위로 막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프리넘 쪽에 도메인 네임을 받았던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은 자, 이 클라우드 웹 서버에서 넬러파이 쪽에 디플로이먼트 된 이 웹 서버,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소는 있죠. 자, 얘가 이제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소를 이제 프리놈의 doglove.tk로 내가 이제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하려면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셋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www.doglove.tk를 내가 등록을 해 줍니다. verify 누르면 이제 오너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오너가 나잖아요. 나니까 괜찮은 거죠. yes, add domain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옵션으로 가서 이제 DNS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DNS는 Domain Name System Service 도메인 네임을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일 것 같아요. DNS가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도메인 네임을 다시 셋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셋업 넬러파이 DNS를 눌러서 이제 verify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이 넬러파이 쪽에서 네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메인 네임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네임 서버에 그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프리놈에서
등록한 요 이름이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절차는 뭔가 하면 이 프리놈하고 이 넬러파이 쪽하고를 서로 이제 연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연동을 시키는데 이걸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엔드 유저가 있어요. 이 사람이 example.com 이라는 거에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정보를 보고 싶은데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IP 주소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사람들이 이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example.com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 프리놈 쪽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우리가 이 이름은 그러니까 프리놈에서 내가 산 거니까 물론 돈은 안 냈지만 어쨌건 프리놈에서 산 거기 때문에 프리놈 쪽에 가가지고 DNS 리저브를 이제 실행을 시키겠죠. example.com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려고 하면 네임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임 서버에 접근을 하니까 이 우리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갖고 있는 건 프리놈이니까 프리놈 쪽에서 요 이름이 들어오면 요 이름이 있는 위치는 이 네임 서버에서 찾으라고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네임 서버를 알아야겠죠. 네임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 예제에서도 자, example.com이라는 거를 이제 네임 서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닷컴에 있는 네임 서버 정보를 이제 줍니다. 줘서 다시 example.com으로 가면 닷컴에 있는 네임 서버에 접근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임 서버로 가라 하는 게 또 오죠. 그러면 이 네임 서버에 가서 여기에 가니까 실제 example.com이 있는 위치가 추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주게 되면 192.0.2.44로 접근하라고 하니까 다시 여기 웹서버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정보를 나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도메인 네임은 IP하고 지금 매핑이 안 된 상태니까 IP하고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 네임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에 찾아가서 자, 여기에 우리 넬러파이에 자, 네임 서버를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자, 얘 확보를 했고 이제 프리넘 쪽에 이제 들어가서 서비스에서 가보면 마이 도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 도메인 가서 이 동러브.tk 쪽에 가가지고 매니지 도메인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매니지 도메인 쪽으로 가면 자, 이 동러브에 대한 갖가지 이 기능을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매니지먼트 툴즈에 가보면 이 네임 서버를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네임 서버 등록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커스텀 네임 서버를 적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받은 게 4개를 받았네요. 4개 받았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네임 서버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hange name server라고 하면 현재 이제 프리놈에서 받았던 도메인 네임이 이제 넬러파이의 네임 서버랑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자, 동럽.tk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웹서버를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등록이 됐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도메인 네임이 모든 웹사이트에 다 파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도메인마다 이 자기만의 네임 서버가 있잖아요. 그 네임 서버 쪽으로 이제 다 파급이 돼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보가 퍼져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여기다가 로컬호스트는 이제 테스트할 때 이제 사용할 거고, 예를 들어 love tk 친다 해가지고 바로 정보가 뜨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떴네.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동너브.tk가 바로 등록이 된 상태네요. 그러면 아주 희망적인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자, 커스텀 도메인 셋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고, 우리 웹사이트 주소도 이제 보이네요. 동러브.tk가 이제 보입니다. 자, 보여서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셋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TTPS까지도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Verify DNS Configuration 이라고 이제 눌러서 체킹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아직은 좀 이게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쪽에 그 HTTPS 쪽에 지금 이제 DNS 검증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certificate, 그러니까 인증서를 제공하는데 뭐 24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다 되면 여기에 이제 HTTPS를 위한 인증서를 여러분이 이제 enable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눌러지게 되면 여기에 우리 접근할 때 HTTP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여기 S 넣어가지고 HTTPS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게 아직 이 인증서가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기다리면 인증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버튼 이름이 Let's Encrypt Certificate 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강의실에 보면 여기는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이 나오면 여기 눌러서 인증서만 이제 연결을 시켜 놓으면 HTTPS로 이제 동럽.dk 쪽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웹사이트 주소, 그 다음에 넬러파이에 있는 GitHub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를 계속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 여러분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정을 하게 되고, 이외에도 이 넬러파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 세팅에 가면 여러분 사이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GitHub이랑 넬러파이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이 됐는데 이게 연결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GitHub 쪽에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시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마크업 랭귀지를 이제 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눈여겨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각 폴더에 가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 내용이 근데 GitHub에서 생성을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MD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MD는 마크업 다큐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 정보를 이제 GitHub 쪽에서 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readme.md 쪽에 가서 예를 들어 여기 롤을 보면 얘는 이제 마크업을 하지 않은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HTML로 보면 HTML에 원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HTML 이제 원문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걸 GitHub에서 표시를 할 때 좀 여러분이 보기에 예쁘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요 마크업 MD 쪽에 요 deploy status 배치 얘를 이제 넣고 싶으면 여기다 동러브 쪽에 가보면 readme.md가 있겠죠. 얘를 연결 프로그램이 안 뜨네. 자,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그냥 열면 되거든요. 자, 메모장 있으니까 메모장으로 열면 그냥 메모가 뜹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메모장에 그냥 메모가 떴을 뿐입니다. 이런 걸 이제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 샵 두 개면 아까 제목이 보였잖아요. 제목을 그냥 표시해서 이렇게 뭐 넬러파이 배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넬러파이 배지 이러면 이 넬러파이 배지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뭐 익힐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샘플로 우리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보가 이제 변형됐으니까 요 변형된 정보를 다시 GitHub 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자, 이걸 넘기는데 자, 여기 터미널에서 아까처럼 add all에서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매번 치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자, 불편하니까 여기에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github이라는 배치 파일을 한번 만들까요? github.bat 를 하나 만듭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오른쪽 한번 해서 편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얘는 아까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add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변경됐는지 내가 다 기억하기는 귀찮으니까 add에서 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할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커밋할 내용 내가 커밋하고 싶은 거에다가 이제 적어요. 자, 커밋할 내용 자, 지금은 뭔가 하면 이 넬러파이 배지를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기프시 이용해 가지고 현재 변경된 정보를 보내는 거죠. 요걸 그냥 우리가 배치 파일로 표시를 해 놓으면 여러분이 더 편하게 Git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여기 GitHub이라고 이렇게 치면 배치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돼서 저절로 이제 GitHub 쪽으로 변형된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자, GitHub 쪽에 가가지고 동록 21 쪽에 가보게 되면
자, 원래는 아까 얘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넬러파이 배지라고 해서 지금 요 배지가 하는 역할은 내가 이 넬러파이 쪽에 디플로이먼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넬러파이 쪽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GitHub 쪽에서 확인하는 것도 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넬러파이 쪽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웹서버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빌딩 상태니까 지금 GitHub 쪽에 소스 코드가 어쨌건 변했죠. GitHub 쪽에 소스 코드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넬러파이 쪽에 디플로이먼트 한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쪽에 가서 한번 보면 새롭게 이제 다시 우리 커밋한 거 add nullify batch라고 하는 요 커밋한 내용이 이제 빌딩이 됐고 퍼블리시 됐다고 하니까 빌딩 해가지고 이제 웹서버를 다시 업데이트를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배치가 바뀌었죠. 배치가 이제 석세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GitHub에 있는 내용이 넬러파이 쪽으로 잘 가서 이제 제너레이시 잘 된 거죠. 제너레이시 잘 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HTTPS가 나왔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도메인 세팅 가서 한번 볼까요? 자, HTTPS도 이네이블이 됐습니다. 이네이블이 돼서 이제 HTTPS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려면 아까 우리 여기에 있던 걸 HTTPS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HTTPS로 이 웹서버가 이제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